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시끄러워요. 속된 말로 진짜 끝장났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어요, 들끓어. 또 김건희냐 이겁니다. 자,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김건희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박영선과 양정철이 김건희 쪽에서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완전히 이거 국정농단이죠.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이런 임무를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서 그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가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 계속 질문을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군지 대충 추측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저도 예를 들면 저 들은 얘기 때문에 저 누구랑 맞습 한 사람 대통령 부인이요.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아니면 얘기하고 가시지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추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양정철 박영선 카드를 쓴 것이 맞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한길 위원장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말장황입니다. 아닙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 카드를 던져놓고 본인이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싸움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김한길 위원장은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이 안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비선이든 아니면 본선이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반응을 떠보고 자 언론에서는 야 이거 뭐야? 단독 보도했는데 야당도 반발해 여당도 반발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어쨌든 홍 지장이 다시 나서서 김한길 국무총리설 장제원 비서실장설을 가져가서 대통령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한쪽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더 이 안은 양정철 박영선 카드는 김건희 여사가 깊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협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국을 하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요. 맞다 아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측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측근 될 만큼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집권 여당 내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엄청나게 큰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민심이 어떻다 저떻다 이것도 관심 없어요. 민주당이 무엇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경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내부에서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시끄럽고 대한민국이 김건희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휘둘려야 되는지 정말로 회의가 드네요 보니까. 자, 유인태 전 의원이 지금 폭로를 또 했는데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말할 기회 준 사람이 박영선이다. 그래서 고마워해. 겁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쫓겨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좀 오시라며 별도로 연락해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날 불러줘서 고맙다며 부부끼리 식사도 함께하는 등 가깝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깝다, 친하다. 박영선 부부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상당히 오고 가며 식사도 하는 친한 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도 얘기를 해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선, 양정철 인사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비선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 배우설에 대통령실 외부 배우설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김건희라는 얘기예요. 김건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김건희 라인이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고, 자 천하람 당선자죠. 천하람 당선자도 한마디 합니다. 보면 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내정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당이신 분들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닌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구성될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천하람 씨도 이런 주장을 하죠. 김건희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김건희 라인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서관들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얘기 계속 어제 전화하고 오늘 갑자기 예. 전화 통화를 길게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김건희 여사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된다. 이분이 그 건희사랑 팬클럽 글쎄요? 회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왜 어떤 이렇게 예, 그러고 이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이제 글을 남기면서 지목한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YTN 출신의 엘모 예. 비서관을 얘기를 한 건데 이 자, 엘모 비서관 이기정 씨입니다. 이기정 씨. 이기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간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판단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신배 3명 뭐 이런 말씀도 했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그 간과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좀 제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전화드리니 뉴스사이킥에 나와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근데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간신배 3명이 김건희 여사의 눈과 입을 가로막고 뭐 이렇게 장난하고 있다. 예. 그런 주장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그 해석이 아닌가요, 원래? 예를 들면 그 지칭하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럴 만한 능력과 위치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분들에게 뭘 지시를 하고 뭐 보고를 받는 거지. 그분들이 그렇죠. 뭐 자발적으로 뭐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뭐 건의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구조가 그 어떤 행위의 주체가 김건희 여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뭐 이런 해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확실한 보장과 지시와 판단이 없었으면은 비서관이 국무총리를 그렇죠. 임명을 하는 것을 특정 언론사에다가 흘린다? 이거는 당장 그만둬야 될 일이에요. 지시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네. 이거 흘려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게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걸 지시를 했으니까 저 비서관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 저 비서실장 말을 안 듣는 비서관이 어디 있어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확인을 해줬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센 뉴스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 기자들이 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센 지금 이제 기자들이 지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기정입니다. 이기정. 예전에 그 슬리퍼 사건 그 도어스태핑 할 때 MBC 이기주 기자와 싸웠던 사람 있죠. 그 당시에 홍보비서관이었어요. 이기정. 지금은 이제 의전 비서관을 옮겼는데 아마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정 비서관을 비롯한 3명의 비서관들을 심어놓고 김건희가 인사 관련해서 여러 지시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사 관련돼서.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이러면. 이 YTN 출신입니다. 이분도. 자, 핵심을 요약을 해보면 김건희 라인에서 김건희가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를 이 홍보 라인들을 통해서 이기정 비서관을 비롯한 이 행정관들, 3명의 행정관들을 통해서 자꾸 언론에 흘린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식 인사 라인에서 이것을 거부를 하더라도 다시 아니다, 논의된 적이 있다라고 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언론에 자꾸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죠. 군가도 집안이죠. 대통령실에 위험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비선에서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주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국정농단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전에 그 서울대 소리에서 그 최 목사님이 그 보도했던 내용 있잖아요. 금융위원회 위원 차관급인데 거기 인사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사 농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이러면은 진짜 망합니다. 위험에 서질 않습니다. 영에 서질 않아요. 대한민국에. 반드시 김건희는 아크로비스타 사과도 보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특검 통해서 반드시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정말로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과 끝이 아마 김건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온통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당기고 있고 이렇게 논란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아닙니까?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지금의 사태, 지금 보니까 장제원이도 장제원, 원희룡 이런 사람도 홍준표도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총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권영세도 총리를 거부했다고 하고 원희룡도 비서실장을 거부했다고 하고 장제원의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제원 측은 뭐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언론 보도는 또 이제 거부했다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그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서로 뛰어내리려고 애쓰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비서인 설치고 자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도망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과연 이 사태 김건희가 그런 그 본인의 인맥으로 이 박영선과 양정철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꽂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전국에 대한 전망도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오였습니다.